그래서 여기 이 p 오비탈이 EPX 오비탈, EPY 오비탈, EPZ 오비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의 오비탈은 사실상 간섭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분자 오비탈을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배우세요. 질문. 원자 오비탈이 두 개가 간섭했어요. 분자 오비탈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두 개. 원자 오비탈 세 개가 한꺼번에 간섭했어요. 분자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질까요? 세 개. 원자 오비탈이 6개가 한꺼번에 간섭했어요. 분자 오비탈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6개가 만들어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다시 질문. 원자 오비탈이 두 개가 간섭했어요. 그때 보강 간섭, 상쇄 간섭에서 한 개는 결합, 한 개는 반결합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원자 오비탈 두 개가 간섭을 해서 한 개는 결합 분자 오비탈, 한 개는 반결합 분자 오비탈인데 이때 이 오비탈에 대해서 말할 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두 개가 갖고 있던, 재료가 갖고 있던 전체 에너지 합하고 결합은 에너지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졌죠? 반결합의 에너지가 더 높아졌죠? 이 분자 궤도함수가 형성됐을 때 에너지 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낮아지는 만큼 누군가는 높아지면서 분자 궤도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사를 가요. 가족들이 이사를 갈 때 이사를 먼저 가서 집에 여러분들 짐을 옮겨요. 우리 집 강아지 트릭시를 먼저 갖다 놔요. 이사를 먼저 가고 난 다음에 트릭시를 데리고 오잖아요. 물론 우리는 아니 트릭시 동시에 차에 태워 가잖아요. 그렇지만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은 이사 먼저 가고 난 다음에 트릭시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원자 오비탈을 가지고서 분자 오비탈을 먼저 만들었어요. 더 이상 원자 오비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팔려버렸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 분자 오비탈만 있고 여기에 전자가 올 때 어디부터 채워진다고요? 에너지 순위가 낮은 데부터 채워지죠.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결합 분자 오비탈은 원자 상태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반결합 분자 오비탈은 원자 상태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습니다. 수소의 1s 오비탈과 F의 2p 오비탈 중에 한 개. 결합하는 이 축을 G축이라고 하기 때문에 2pz 오비탈인데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 간섭에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보강이나 상쇄가 나타나면 그 분자 오비탈을 모두 시그마로 표현하죠. 결합 분자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얘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아졌기 때문에 시그마, 반결합 분자 오비탈은 시그마 스타라고 표시합니다. 스타 표시,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테리스크인데 우리 계속 스타라고 표시하고 있죠. 화학에서 특별한 말이 없이 스타 표시하면은요, 이거는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 분자 오비탈, 반결합 분자 오비탈 만들어졌는데 질문, F의 2p 오비탈 두 개는 사실상 간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사실상 간섭 안 하면 에너지 준위가 크게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근데 원자 상태로 더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오긴 오는데 원자 상태의 에너지 준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런 오비탈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결합 MO라고 표시를 하죠. 비결합 MO는 정의가 뭐냐? 원자 상태의 오비탈과 에너지 준위가 비슷한 겁니다. F의 경우에는요, 2s 오비탈도 사실상 간섭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거의 안 하죠. 따라서 원자 상태 그대로 에너지 준위를 가져왔어요. 뭐가 될까요? 비결합 MO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결합 MO, 또 비결합 MO. 물론 여기서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를 표시 안 했냐면은 F의 1s 오비탈은 아예 표시 안 했어요. 만일에 F의 1s 오비탈도 표시하면은 그것은 분자 오비탈로 올 때 뭐가 될까요? 비결합 MO가 되겠죠. 그건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자과 전자 껍질만 항상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를 채우는데 H의 1s 오비탈 전자 1개, 그 다음에 F의 원자과 전자 껍질의 전자 몇 개? 7개였죠. 합해서 전자 몇 개입니까? 8개죠.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까지 채워졌어요.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은 것을 뭐라고요? 호모.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이 분자 오비탈들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은 것을 뭐라고 한다? 루모라고 하죠. 자, 호모에서 O라고 하는 것은 occupied, 루모에서의 이 U라고 하는 것은 unoccupied. 제일 에너지 준위가 높다, the highest라고 해서 the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호모, 그리고 the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에서 루모. 그래서 혹시라도 호모와 루모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한다라면 항상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합 차수를 합니다. 결합 차수 계산하는 공식에서 비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는 고려하지 않죠.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0개 나누기 하니까 몇 차가 됐어요? 1.0차가
분자가 됐죠. HF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홀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홀전자를 다른 말로 하면 홀전자라고도 하고 짝짓지 않은 전자라고도 표시합니다. 루이스 구조에서 H와 F 간의 결합이 무슨 결합이더라? 단일 결합이더라. 10중 8구 볼 필요 없이 이 결합차수 결합은 몇 차 나올까요? 1차 나왔어요. 1차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차 나왔죠? 결합 분자 오비탈의 진자수 2개. 비결합은 고려할 필요 없어요.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진자수 0개. 나누기 2 빼기 0 나누기 2하니까 결합차수 반도 오더가 1.0차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HF 분자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HF 분자 말고 HF 분자하고 비슷한 분자가 또 있어요. 어떤 분자냐? 사실은 이온인데 H와 O가 결합을 하고 만약에 그냥 O 원자라면 원자가 전자 6개 중에서 1개가 목록 결합됐었고 나머지 전자 몇 개? 5개죠. 쌍쌍하고 전자 몇 개일까요? 1개겠죠. 이러면 HO 라디칼이에요. 홀 전자를 가진 화학성을 총칭해서 화학에서는 라디칼이라고 한다고. 굉장히 불안정하죠. 보통 HO의 형태보다는 HO 전자에서 1개 더 가져와서 마이너스 1가 상태, 수산화 이온 상태로 존재하죠. 루이스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HO-1가도 분자 계담수로 그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거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HF의 분자 궤도 함수 HO-1가의 분자 궤도 함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테고 결합 차수를 계산하더라도 반도 오더를 계산하더라도 HF 몇 차입니까? 1.0차. HO-1가 결합 차수 몇 차 나올까요? 1.0차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HO의 분자 궤도 함수를 그리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느냐? HO-1가도 전자를 채우면은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채워져 있어요. 비결합 분자 오비탈 전자 2개 채워져 있어요. 이게 HO-1가 상태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HO라면은 HO-1가 상태하고 전자가 똑같아요. 한 개가 모자라요? 모자라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전자 한 개를 어떻게 돼요? 빼면은 되겠죠? 그래서 전자 한 개를 딱 빼게 되면은 그것이 HO 라디칼의 분자 궤담수가 되는데, 그때도 결합 차수는 몇 차일까요? 당연히 1.0차.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기를 HO-1가도 그렸을 때 이 결합 분자 오비탈, 반결합 분자 오비탈, 비결합 분자 오비탈 이렇게 표시되고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졌었어요? HF처럼 이까지 채워졌다고 했죠? 이렇게 채워졌고 HO의 분자 궤담수를 그려보면은 결합 분자 오비탈, 비결합 분자 오비탈 그리고 반결합 분자 오비탈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전자가 한 개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한 개, 여기서 한 개 떨어졌으니까 홀 전자가 존재하겠죠. 결합 차수는 어떻게 나왔느냐? 결합 분자 오비탈의 진자수 2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진자수 나누기 하니까 몇 차? 1.0차. 여기도 결합 분자 오비탈의 진자수 2개 빼기 비결합은 고려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비결합 고려할 필요 없이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진자수 0개 나누기 하니까 몇 차더라? 1.0차로 나타나죠. 그래서 HF 분자의 분자 궤담수나 HO-1가나 HO 라디칸이나 저 분자 궤담수를 가지고서 해석하는 원리나 결합 차수까지는 1.0차로 똑같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HF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도록 합시다. HF 분자를 이렇게 다 그렸을 때 제가 위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거꾸로 지고 있었네요. HF 분자를 그렸을 때에 원자 상태부터 다시 한번 고려해 봅시다. 왼쪽이 지금 수소의 원자 오비탈입니다. 어타믹 오비탈 AO. 그리고 오른쪽이 F의 원자 오비탈, 어타믹 오비탈 이렇게 돼 있고 이 원자 오비탈들에서 이 수소의 1s 오비탈과 F의 2p 오비탈 중에 한 개가 사실상 보강 간섭에서 결합, 반결합 분자 오비탈을 만들었죠. 뭘 이야기하느냐? 원자 상태에서 수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는 1s 오비탈이 있었어요. 1s 오비탈의 에너지는 제로가 아니에요. 어떤 때를 우리는 에너지를 제로라고 하냐면은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극복되는 지점. 그것을 N 이퀄 무한대 전자껍질이라고 하죠. N 이퀄 무한대 전자껍질에서의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은 0이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무한대 전자껍질에서 전자가 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력이 커지죠. 인력이 커지면 전자의 에너지는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전자 에너지가 더 낮아져서 요거는 이것보다는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예요. 자, 이 전자를 어디까지
떼내면은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전자껍질까지 떼내면은 이온화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HF 분자가 형성될 때는요,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졌냐면 여기 2개 채워지고 2개 채워지고 이렇게 쌍으로 다 채워졌죠. HF 분자에서는 요 전자들 중에 한 개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때 이것을 HF 분자 이온화 에너지라는데, H 원자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HF 분자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이게 더 크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이것이 항상 분자 상태가 원자 상태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분자에 따라 다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비교를 하면서 적어 놓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문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N2 분자를 볼까요? N2 분자 만들 때 N 원자의 원자 오비탈, ES 오비탈과 2p 오비탈 간의 간섭, N 원자의 ES 오비탈, 2p 오비탈 간의 간섭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분자 궤담수가 만들어지죠. 이 분자 궤담수 만들어지는 것은 50조 왼쪽 중간에 보면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합 분자 오비탈, 반결합 분자 오비탈, 그리고 여기서는 오비탈 믹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이 2p보다 시그마 2p가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파이 2p 스타 오비탈 2개가 만들어지고 시그마 2p 스타 오비탈이 만들어졌죠. 원자 상태에서 ES 오비탈의 전자 2개, EP 오비탈의 전자 1개씩해서 원자과 전자 껍질의 전자 5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1개, 1개, 1개에서 전체 10개였죠. 전자가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전자 채워지고 이까지 10번째 전자까지 채워졌는데, 어디까지 떼내면은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어요? N 이퀄 무한대 전자 껍질까지 떼내면은 이온화 에너지고, 무한대 전자 껍질의 에너지를 제로라고 합니다. 원자 상태에서의 이온화 에너지는 이 상태에서 전자를 떼내는 이온화 에너지니까 얼마가 될까요? 이온화 에너지가 이만큼 되겠죠. 근데 분자 상태는 오히려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이 전자를 무한대 전자 껍질까지 떼내는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까? 더 작습니까? 크죠. 그래서 아니 HF도 하여튼 더 크고 더 큰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산소 분자를 생각하세요. 산소 분자가 만들어졌을 때 ES 오비탈과 EP 오비탈들의 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졌었어요. ES 오비탈 간의 간섭에서 시그마 ES 오비탈,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 그리고 EP 오비탈 간의 간섭에 의해서 여기서는 오비탈 믹싱을 극복하죠. 시그마 EP 오비탈, 파이 EP 오비탈, 그리고 어디까지? 파이 EP 스타 오비탈하고 여기 시그마 EP 스타 오비탈인데, 산소는 태생적으로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몇 개가 존재했냐면은 원자가 전자 껍질 6개. 여기도 전자 몇 개입니까? 6개죠. 이렇게 전자가 6개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2개, 훈tuk에서 1개씩 채워지고 쌍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홀 전자 상태로 1개씩 먼저 채워지죠. 자, 이때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것들 중에서 누가 떨어질까요? 예, 전자쌍이 있는 여기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산소 분자의 분자 궤도 함수 몰레큘라 오비탈인데, 여기서는 이 전자가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클까요? 분자 상태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클까요? 원자 상태에서 더 크겠죠. 그래서 무조건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원자 상태보다 전자 배치를 봤을 때 에너지 준위가 더 낮으냐,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지금 높은 상태의 그 전자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